시작합시다. 일단 내가 자료는 미리 줄게요. 그러니까 지금 주는 자료, 이거는 유사 문제들. 단순한 얘기는 아니고 틀린 문제들 위주로 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양은 많지 않을 거야. 그리고 보니까 다들 다 통과했어요. 매주 일주일마다 컷 점수는요 5점씩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시험 난이도도 약간씩 올릴 거야. 우리가 배우는 단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부등식까지를 했으니까 사실 부등식까지는 약간 어려운 문제들은 좀 약간 포진시켰지만 도형 파트는 어려운 문제 집어넣지 않았어.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이번 주죠. 직선 나가면 이 직선 파트도 어려운 문제는 집어넣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의 5월 말 되면은 거의 모든 문제가 다 정상적인 난이도로 들어갈 거고요. 지금은 아직은 배우지 않은 단어는 좀 쉽게 이렇게 좀 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아주 상태가 좋아. 아주 상태가 좋고 기대가 좀 돼요. 기대가 되는 이런 클래스야. 정말 잘하셨고 통과는 다 했습니다. 통과는 다 했고 이제 틀린 문제만 유사 문제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유사 문제 다 끝났으면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쌍둥이 시험지 준 거 그거 동일본으로 다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풀이를 내가 채점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 틀렸던 문제들 위주로 하나 틀린 문제는 좀 배제시키고 틀렸던 문제 위주로 풀이를 좀 들어갈게요. 6번 문제를 볼게요. 6번. 일단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점에 대해서 그 점을 계속 평행 이동시키거나 대칭 이동시키는 문제들은 반복하는 주기성에 대한 문제야. 근데 이걸 가지고 물론 점을 쓰면서 푸는 것도 괜찮겠지만 얘를 좌표 평면에 그리고 나서 규칙을 찾는 게 그나마 실수를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따라서 우리 6번을 풀 때 XY축을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점들을 나타내고 한번 가보자라는 거죠. 자, 봤더니 처음에 점은 2,3이니까 여기죠. 2,3에다가 P1을 갖다 놓던 거고 얘를 가지고 원점에 대해 대칭했다. 원점 대칭했으니까 여기가 P2가 되는 거. 좌표는 지금 안 써도 괜찮아. 어쨌든 원점 대칭하고 표시하면 돼. P2. 다시 얘를 Y축에 대해 대칭했다니까 이거 Y축에 대칭하면 얘가 Y축이잖아. 그럼 이거에 대칭이니까 여기로 가겠죠. 요게 P3야. 됐죠? 다시 얘를 원점에 대칭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요 놈이 P4가 되는 거고 다시 얘를 Y축 대칭해주면 P5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했을 때 P1과 P5가 똑같다는 얘기는 주기성으로 본다면 얘는 주기가 얼마인 거니? 주기가 얼마다? 4인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주기는 몇 개씩 반복하냐야. 1, 2, 3, 4, 그 다음에 5, 6, 7, 8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주기가 4라고요. 따라서 2019는 4로 나누면 얘는 몫이 있고 나머지가 3이 되지 않느냐. 따라서 나머지가 3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P3랑 똑같다. 이점좌표죠. 이점좌표는 2,3인 거다. 이렇게 풀 수 있었어. 실수하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 좀 했을 거야. 선생님, Y축 대칭을 X축 대칭을 잘못 봤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실수한 이유는 사실 뭐 때문인 거니? 좌표 평면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문제 풀 때 이런 식 문제는 좌표 평면에 표시하세요. 물론 점은 적지 않아도 괜찮아. 좌표 평면에 위치만 표시해주면 빠르게 또 실수하지 않고 문제 풀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해 주시고요. 9번 문제. 9번에 우리는 문제를 풀다 보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들, 점과 직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자, 점이 있어. 우리 그 점을 x1, y1이라고 할게. 직선은 일반형으로 표현하죠. 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그러면 어떤 점이 있고 이 직선이 있을 때 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 거리 구하는 공식, 거리를 d라고 한다면 거리 d는 뭐가 된다? 분모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었고 분자는 절대값 그 다음에 xy를 대입한 ax1 by1 더하기 c였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자,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 9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을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떻게 바라보냐면 원의 평행 이동은 아무리 원은 평행 이동해봤자 반지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 원의 평행 이동은 중점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원이 있었던 거죠. 0,0이 중심인 원이 있었어. 물론 반지름은 루트 5인 원이 있었는데 얘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버리면 중점만 a, b가 된다고. 그래서 원의 평행 이동은 중점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가 어떻다는 얘기야? 접한다는 얘기니까 이놈과 직선 일반형으로 고치면 2x-y = 0이 서로 접한다. 즉 두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5란 얘기네요. 맞죠? 그러면 이 공식 대입해서 그냥 루트 5 = 삐리리 해서 집어넣어주면 우리가 구하는 그러한 a랑 b는 쉽게 2a 더하기 b가 쉽게 나올 거야. 그러니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되니까 얘는 완성해서 풀어보시면 되고요. 넘어갈게요. 얘는 10번 문제. 그러니까 내분과 외분에 대한 얘기 중에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일단 그림으로 먼저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0번을. 자, 상황을 일단 그림으로 그려볼게. 점 A랑 점 B가 있었다. 그래서 좌표 평면에 점 A랑 B를 일단 찍어볼게요. A라는 점은 2,0이었고요. A 2,0. B라는 점은 0,3이었다. 0,3. 점 B가 있었는데, 자, 여기에 직선 AB, 그러니까 A랑 B를 이어준 요 직선, 이 직선 위에서 AB의 2배가 BC랑 똑같다. AB 길이의 2배가 B에서 C까지 길이란 얘기는 만약에 C가 이쪽에 있으면 이거의 2배가 B에서 C까지 길이인 거니까 그럼 결국에 어디 있는 거야? 여기에 C가 있었다란 얘기죠. 그래야지만 이 길이의 2배가 B에서 C까지 길이인 거야. 얘를 C1이라고 할게. 두 번째, 역시 AB 길이의 2배가 BC 길이니까 C가 여기에 있어도 된다고. 그러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2배 차이인 거잖아. 그럼 얘를 C2라고 할게. 물론 그냥 풀어라 라고 한다면 그냥 풀면 돼. 우린 이 점 좌표를 그냥 알 수가 있어. 왜? 얘랑 얘가 길이가 같으니까 그러면 값만큼 다시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갈 땐 x가 2가 증가했잖아요. 그럼 똑같이 x가 2가 증가하니까 이때 x는 4가 될 거고 y는 3만큼 감소했으니까 3만큼 또 감소하면 된다. 4,43이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점을 구할 수는 있어. 근데 이거를 내분과 외분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 도대체 C1은 뭐냐? C1이라고 하는 이놈은 C1은 A와 B를 몇 대 몇으로 어찌한 놈이니? C1은 A랑 B를 몇 대 몇으로 어떻게 한 놈이죠? A랑 B를 몇 대 몇? 3대 2로
외분한 점이죠. C1은 A랑 B를 3대2로 외분한 점이야. 3대2로 외분한 거라고. 우리가 내분과 외분을 말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A와 B를 이라고 한다면 A가 출발이야. 출발이고 B가 뭐야? 도착인 거야. 도착이고 얘가 중간 지점이라고. 그러니까 A에서 출발해서 C까지가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인데 C에서 B라는 도착점까지가 두 칸인 거잖아. 그러니까 A랑 B를 3대2로 바깥에 있다 외분점인 거라고.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점은 2,0이었잖아요. B라는 점은 0,3이었잖아. 그러면 외분이라고 한다면 A와 B를 M 대 N으로 내분했어. 공식 뭐죠? M 플러스 N분의 M 곱하기 대각선 플러스 N 곱하기 대각선이었죠. 그럼 외분했어. 뭐야? 마이너스 M 마이너스 N분의 MB 마이너스 NA가 된다. 순서 고려하셔야 됩니다. 순서 M, N 순서 맞춰주셔야 돼요. 왜? 외분일 때는 순서를 맞춰야지만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럼 결국에 내가 이 좌표를 수식으로 푼다면 그러면 3대2로 외분했으니까 3 빼기 2분의 1분의 3 곱하기 대각선 0 빼기 2 곱하기 대각선 4 3 빼기 2분의 3 곱하기 대각선 빼기 2 곱하기 대각선 이렇게 돼서 C1은 마사 9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문제를 맞춘 학생 중에서 몇몇 학생은 굳이 내분 외분 공식 쓰지 않고 그냥 그림만 그려서 위치를 그냥 구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몇몇 학생은 공식을 썼을 수도 있어. 물론 공식을 쓰는 과정에서 분명히 실수를 했을 수도 있어. 분명히 내분 외분 공식이 까먹었거나 아니면 공식까지 기억났는데 얘가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건지를 엉뚱한 걸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분, 내분이라고 했을 때의 A와 B를 이라고 한다면 A에서 출발해서 B에까지 도착하는 그 길이의 B를 말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분, 외분 공식은 당연히 다시 한번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적어놓고 암기해 주시고요. 공식은 다 기억 날 거야. 네. 왜 틀렸을까? 왜 틀렸을까? 공식은 기억 났을 텐데 왜 틀렸을까? 자, 이 문제 그거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하시라고 문제였으니까 사실 두 점 사이 거리는 그냥 이 길이의 한 4배죠? 그냥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지, 그치? 두 점 사이 거리. 요 길이가 2고 3이니까 루트 9 플러스 4, 13이었고 그 두 점 사이 거리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다. 4루트 13이다. 바로 정답 썼을 수도 있어요. 자, 조금 더 직관적인 학생은 그냥 정답 바로 쉽게 구했을 것 같아. 자, 12번. 난 12번 많이 틀릴 줄 알았는데 12번을 잘 맞췄네요. 자, 12번 그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나는 명확하게 알고 풀었다. 알고 풀었다. 좋아. 자, 그러면 내가 널 너무 무시한 것 같아. 자, 우리는 12번에 대해서 한번 이론적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구하는 도형의 방정식 중에서 이런 도형이 있다고. fx 플러스 k 곱하기 gx는 0이라는 도형이 있어. 자, 우리는 이 식을 생각했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이놈은 물론 얘가 그냥 둘 다 직선이면 하나의 직선 또는 원과 원이면 하나의 원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그냥 직선이든 원이든 항상 다 퉁쳐서 우리는 도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무슨 도형이냐? 라고 물어봤으면 얘는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fx 이꼴 0과 gx 이꼴 0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놈은 무슨 도형이야? fx 이꼴 0과 gx 이꼴 0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이야. 그럼 만약에 fx도 직선이고 gx도 직선이면 무슨 직선이다? 두 놈의 연립했을 때의 그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만약에 fx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fx야. g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이게 gx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둘의 교점, 얘를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럼 그 새로운 직선은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건데, 단 만들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단 뭐죠? 단 누구를 만들 수 없다. 만약에 K가 0이면 어떻게 돼? K가 0이면 fx 이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흰색 직선을 만들 수 있는 거야. K가 0이면 되니까. 하지만 누구를 만들 수는 없어? gx 이꼴 0을 만들 수는 없다고. K가 어떤 수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 fx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단 gx 이꼴 0은 만들 수 없다 라고 적어놔야 되죠. 만약에 fx가 1이에요. fx가 1이야. gx도 1이야. 그럼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야?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그러면 그때는 k가 마이너스 1이면 뭐가 된다? 1에서 1을 빼면 뭐가 된다? 직선이 돼버리죠. 1에서 1을 빼버리면 2차식 서로 다 날아가 버리니까 직선이 되죠. 그럼 둘 다 1의 방정식일 때는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고,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또 다른 원인 거죠. 자, 아무튼 우리는 기본적인 이 식을 얘기할 수가 있었고, 외울 때는 요 단이라는 조건, 이 조건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 또는 이참수, 어쨌든 도형의 방정식이야. 하지만 gx가 0이 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렇죠? 또는 k에다가 숫자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fx는 남아있기 때문인 거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저 12번을 다시 한번 보면은 12번은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플러스 k 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꼴 빵이래요. 그럼 얘도 지금처럼 써주면 이놈을 fx 얘를 gx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둘의 교점을 구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이 둘의 교점을 구했더니 거기에 있는 기억 마이너스 1,2가 나왔을 거야. 교점을 구해보면. 그러니까 얘는 어떤 직선인 거야? 마이너스 1,2를 항상 지나는 직선인 거야. 하지만 무엇을 만들 수는 없다? 이놈 이꼴 0이 되는 직선을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죠. 얘가 0이란 얘기는 y가 x 더하기 3이란 얘기고,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인 직선은 만들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디귿은 맞는 얘기죠. 기울기 1인 직선 만들 수 없다. 하지만 그거 이외에는 다 만들 수 있으니까 니은도 참인 거라고요. 그렇죠? 문제 풀 때 이거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으로부터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고, 얘를 물론 그냥 이 식을
y는 샬라샬라로 고쳐서 문제를 푼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는 이 자체에 대한 해석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정말 고난도 문제는 그렇게 가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요 흐름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이 흐름으로 이렇게 풀었을 거야, 그치? 이렇게 풀었을 거야. 자, 그 다음에 13번. 13번. 자, 4차 방정식인데 A, B, C, D가 실수래요. A, B, C, D가 실수래. 그러다 보니까 우린 무엇을 얘기할 수가 있냐면 주어진 한 놈이 허근을 갖는다면 반드시 그거의 켤레수도 근이 되는 걸 알 수 있다고. 개수가 실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식에서 이 식을 얘기하기를 얘가 4개의 허근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허근 4개면 그 4개의 허근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하나의 허근을 알파라고 해봐. 그럼 또 다른 허근은 뭐죠? 알파 바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허근을 베타라고 해봐. 그럼 나머지 또 한 허근은 베타 바가 되는 거고, 그럼 당연히 알파랑 알파 바를 더하면 뭐가 되니? 실수죠. 알파랑 알파 바를 곱해도 실수야. 허근 뭐야? 서로 켤레수끼리는 켤레복소수끼리는 더해도 실수고 곱해도 실수라고. 근데 지금 문제가 여기서 네 허근 중에서 두 근의 합이 1 플러스 2i란 얘기는, 그럼 거기서의 두 근의 합은 얘랑 얘를 더한 게 아니라 얘랑 다른 놈을 더한 거라고. 그럼 결국 이 얘기는 아하, 알파 더하기 베타가 1 플러스 2i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근의 곱이란 얘기는 그럼 이게 아닌 나머지니까 알파 바랑 베타 바를 곱한 걸 말하는 거고, 그 놈이 3 플러스 i란 얘기라고요. 맞아요? 맞지? 그러면 자, 얘가 1 플러스 2i면 그럼 당연히 알파 바 더하기 베타 바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의 켤레 복소수니까 1 마이너스 2i가 될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알파 곱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에 발을 붙인 거니까 3 마이너스 i가 될 거라고. 자, 이제 우리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또 얘를 만족시키는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 그 얘기는 주어진 이 놈은 다음과 같이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1 플러스 2ix 더하기 두 근의 곱 3 마이너스 i 곱하기 마찬가지로 얘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더하기 두 근의 곱 이꼴 0이라가 나옵니다. 자, 단순히 만약에 A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였다면, 그냥 문제에서 A를 구하시오였다면 그럼 A는 뭐죠? A는 뭐지? 네 근의 합으로 풀 수 있죠. 자, 이거 네 근의 합 얼마니? 근계수에 의하면, 재원아? 근계수에 의하면 네 근의 합 얼마야? 네 근의 합? 마이너스 a잖아요. 그럼 만약에 a를 구하는 거면 그거는 네 근의 합으로부터, 즉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a가 네 근의 합이야. 그럼 네 근을 다 더했으니까 그냥 2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고, 만약에 네 근을 다 곱하면 얼마인데요? 근계수에 의해서 네 근의 곱은
이게 근계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내근의 곱은 D야. 그럼 내근의 곱이니까 걔는 뭐야? 이놈과 이놈을 서로 곱하면 되는 거라고. 그럼 걔는 1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거는 뭘 이용한 거니? 얘는 근계수로 풀 수 있었는데 문제는 B랑 C까지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힘들잖아.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를 전개하면 되겠다. 물론 전개하면 되긴 되지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A, B, C, D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에서 뭐가 생각난다? A, B, C, D 합이라는 것은 개수의 총합과 관련된 거잖아. 개수의 총합 어떻게 구합니? X에 1을 대입하죠. 그러니까 X에다가 1을 대입해버리면 그놈은 개수들의 총합이 되기 때문에 X에 1을 집어넣어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되고요. 그럼 X에 1 집어넣은 거 그냥 써주면 1 집어넣어주면 1 마이너스 1 집어넣었으니까 1 마이너스 2i 더하기 3 마이너스 i 곱하기 1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쵸?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이놈이 18인 거 얻을 수 있을 거야. 따라서 A, B, C, D 합은 17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거 됐지? 됐죠? 자, 돌지 말고. 됐나요? 좀 어려운 문제야. 하차함수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얘는 그게 아니었지만 그랑 관련 지어진 문제까지 확장할 수가 있었고 약간 쉬운 상황은 아니었어. 15번 볼게요. 우리가 2차 방정식과 관련 지어진 부정 방정식을 얘기하면서 특히 부교재에도 걔랑 관련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의 문제였냐면 이런 식의 문제였다고. 어떤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라고 안 할게. 그냥 삐리리리 x 더하기 블라블라블라블라가 빵이 되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냥 예를 들어주는 거야. 자,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는데 그런데 정수근을 갖는데 얘가 정수근을 갖는데 라는 상황이 겹쳐 있다고 보자. 근데 첫 번째 요 놈과 이 놈이 둘 다 1차식의 문자면 둘 다 1차식 문자면 뭐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용준아, 뭐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이런 꼴에서 정수근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고 둘 다 문자가 1차식이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어야 돼요. 자, 이런 놈들은 항상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고 그걸 풀다 보면은 얘가 부정 방정식까지 대부분 확장되거든요. 두 번째, 얘는 1차야. 그런데 요 놈이 2차야. 얘가 뭐 m이고 이게 m제곱 이런 꼴인 거야. 1차식, 2차식.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그때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됩니다. 근데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헤매요. 그러니까 얘는 좀 공식처럼 암기를 해야 돼. 다시. 자, 어떤 2차식이 있는데 2차식이 얘도 문자고 얘도 문자가 되는 2차식이야. 둘 다 문자야.
근데 그 문자가 있는 상황에서 정수근을 갖는다라는 조건이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첫 번째, 그 문자가 둘 다 1차식이면 근계수, 1차, 2차면 판별식. 그럼 이게 꼭 2차식일 때만 그러하냐? 아니란 얘기죠. 아니란 얘기예요. 즉 15번처럼 뭐야? 3차식이다 하더라도 정수근을 갖는다란 말이 있고 정수근에서의 그 X가 아닌 문자가 1차식인 거잖아. 그럼 역시 얘도 뭘 쓰는 거야? 똑같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쓴다고요. 자, 느낌 옵니까? 느낌 와요? 야, 홍준아, 느낌 와? 이 뒤에 혼자 이렇게 딱 떨어져 앉아가지고 잘 봤어, 시험.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빼기 m-1 x 플러스 m 더하기 7이 빵이다가 정수근을 갖는다란 말이 있잖아. 아, 이놈이 정수근을 갖는다인데 얘가 어떤 상황이야? 바로 이 첫 번째 상황이라고. 정수근 조건에서 문자가 1차식이잖아. 그러면 근계수를 쓰는 거야. 그래서 근계수에 의해서 세 근의 합은 3이죠. 얘를 둘 곱해서 풀어버리면 근계수에 의해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죠. 세 개를 싹 다 곱해버리면 세 근의 곱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m 마이너스 7이죠. 자, 식을 연립한다는 것은 미지수를 줄이는 거니까 두 개를 연립하기 위해서 이 식에서 이 식을 빼줍시다. 그럼 두 식을 빼버리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빼고 빼버리면 여기서 얘를 빼니까 마이너스 8이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거 부정방정식이라고요. 미지수가 알파, 베타, 감마 3개, 식은 하나, 부정방정식. 부정방정식 어떻게 풀어야 돼? 미지수끼리의 곱은 상수의 꼴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곱해서 알파, 베타, 감마가 나오려면 알파, 베타, 감마가 필요한 거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가 나오려면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마이너스 1이 필요한 거죠. 그럼 결국 요 식에서 나오는 파생된 식이 이 식이라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이거 전개해주면 얘는 알파, 베타, 감마이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마이너스 1인 거잖아. 그런데 요게 얼마라고요? 막8이라고요. 그리고 알파, 베타, 감마는 3이라고요. 빼기 1이니까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6이 되네요. 아, 그럼 결국 이놈이 마이너스 6인 걸 알 수가 있어. 자, 얘가 마이너스 6이야. 얘가 마이너스 6이야. 그런데 요게 3이야. 란 얘기는 이놈도 요놈처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합친 그 놈으로 생각하는 게 더 예쁘겠죠. 이렇게요. 자, 그럼 뭔 말이니? 정수인데 알파랑 베타랑 감마가 정수니까 이거 얘도 정수인데 정수 3개를 더했더니 빵이야. 정수 3개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6이야. 뭔 말이니? 곱해서 음수란 얘기는 셋 다 음수이거나 한 놈만 음수인 거죠. 근데 더했을 때 빵이야. 뭐야? 하나만 음수고 두 개는 양수인 거야. 음수 하나, 양수 2개야. 그런데 더해서 0, 곱해서 마이너스 6되는 그놈은 누구밖에 없어요? 3과 1과 2밖에 없는 거지. 그렇죠? 이건 쉽게 찾을 수 있잖아.
더해서 빵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정수의 수성은 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마삼이라는 얘기는 알파가 결국에 마이너스 2란 얘기고 베타가 2란 얘기고 감마가 3이란 얘기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를 결과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문제를 세 분이 맞췄습니다. 정말 놀라워요. 찍었냐? 아무튼 세 분이 맞췄어. 난 이거 다 틀릴 줄 알았는데 세 분이 맞췄어. 근데 요 흐름은 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흐름은 우리는 이거 부교재 분명히 있다고요. 부교재 얘랑 관련된 상황이 세 문제인가 두 문제가 있었어. 부교재. 그러니까 요거는 되게 출제 빈도가 높아. 학교 교수님이 좀 더 어렵게 내고 싶으면 2차식을 아예 3차식으로 바꿔서 출제해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충분히 킬러 문제로, 유사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예요. 꼭 알아두시고 맞출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번에 18번 지울게요. 자, 18번에서 자, 주어진 그 상황 자체를 다 틀렸네요. 자, 주어진 상황 자체를 왠지 내가 틀렸는데 남도 틀리면 기분이 좋죠. 다 틀렸냐고 하니까 다 웃고 있어. 자, 18번에 자, 주어진 상황을 우리가 원해방정식으로 바꿔서 일단 써주면 쟤는 x뿔 3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그림을. 그러면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원이 이렇게 있어서 이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3,1인 거죠. 중심이. 그런데 1,4 이 정도에 있다고 생각할게요. 1,4. 자, 이 점에서 이 원에 접선을 그었대. 그러면 접선을 그으면 이런 식의 두 개의 접선이 나오고, 그럼 그 접점을 각각 P랑 Q라고 하자. P, Q. 우리는 P에서 Q까지의 길이를 구하시고, 이게 문제예요. 이 길이. 근데 우리가 접하는 선이 보이면 반드시 원에서는 접한다란 말이 있으면 중점에서 적점까지의 선을 그어줘야 됩니다. 왜요? 그어주면 뭐가 되니까? 수직이 되니까. 그럼 이렇게 그어주고 다시 한번 이 점에서 중점까지 선을 그어주면 그럼 여기도 똑같이 수직이겠죠. 자,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어. 자, 이 그림 그릴 수 있어. 자, 이제 우리는 도대체 이 길이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건데, 자,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은 이거였죠, 그렇죠?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 길이 구하는 방법은 얘였잖아. 얘 곱하기 얘는 얘 곱하기 얘다. 그쵸? 소죠, 그쵸? 소, 이거 있잖아, 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소, 이놈이라고요. 제놈 곱하기 저놈은 요놈 곱하기 요놈이야. 무슨 말이냐? 이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이니까 루트 5가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 길이는 점에서 점까지의 거리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 그냥 5 나온대요. 5가 나온대.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주면 이 길이 25 빼기 5 하니까 거기다 루트 씌웠다. 2루트 5가 나온다고요. 됐죠? 따라서 소에 의해서 두 개 곱한 거 10은 얘 곱하기 얘다. 2가 되네.
9배 정답은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 원방 배울 때는 사실 요 길이 구하는 거를 꼭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길이 구하는 거를 따로 배울 거야. 바로 구하는 거를.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 현의 길이를 구하는 거를 바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어. 현의 길이를 구하라. 뭐야? 현의 길이는 소예요. 됐습니까? 현의 길이는 소입니다. 현의 길이는 소야. 소양, 현소, 현의 길이는 소라고요. 현의 길이는 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9번 문제. 19번. 자, 세 개의 직선이 있으니까 당연히 직선 세 개가 있으면 그 교점 세 개가 나올 거야. 그래서 그 교점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았을 거야. 그렇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직선 세 개로부터 각각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면 뭐 3,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2다 까지는 얻었을 텐데, 자, 점 세 개 알고 있을 때 넓이 어떻게 구해요? 점 세 개를 알고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신발끈이죠. 신발끈. 사선 공식. 사선 공식. 이거였잖아. 2분의 1. 삼각형이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에다가 점을 다 쓰는 거죠. 3, 4. 순서는 상관없어.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 아무거나. 3,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다시 한 번만 더 쓰는 거야. 3, 4 됐죠? 자, 쓸 때 그냥 어차피 삼각형이니까 뭐 얘가 어느 걸 먼저 써도 상관없어. 대신에 하나, 둘, 셋 다시 하나 이렇게 쓴 다음에 이제 뭐다? 곱한 거를 더한다고요. 그럼 거기서 반대쪽으로 곱한 거를 빼주는 거야. 그럼 우리가 또한 신발끈이 된다. 그러면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괄호 안에 마3 이거 더하기 4 이거 더하기 20 됐죠? 빼기 반대쪽 마8 곱하면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6 요거 계산해주면 넓이가 됩니다. 길이 막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막 수선 내려가지고 막 길이 구하고 직선식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점 3개를 알고 있어. 좌표 평면에서. 그럼 넓이는 신발끈이야. 근데 이거 꼭 삼각형일 때만 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각형 넓이를 구하라. 똑같이 이렇게 풀면 돼. 오각형 넓이 구하라. 똑같이 이렇게 풀면 돼. 그러니까 사각형이니까 점 4개잖아. 그럼 사각형이면 이 사각형 넓이를 구하래. 그러면 점. 그치? 한 바퀴 돌아와야 되니까. 똑같이 신발끈 쓰면 돼. 오각형, 육각형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닫혀있는 패곡선은 전부 다 신발끈으로 넓이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삼각형 넓이는 신발끈이다. 신발끈. 넓이는 신발끈. 됐죠? 나중에 도형까지를 다 배우고 나서 우리 도형 배우고 났을 때 이제 그때 다시 이 공식 한 번 더 쓸 거야.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삼각형 넓이 구하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신발끈 됐지? 그럼 넘어갈 거예요. 그럴 테니까 신발끈 공식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나중 수업을 위해서 좋습니다. 잘못하면 바보 될 수 있어요. 자, 풀이는 됐고 우리 10분 있다가 이거 이제 오답 수정하고 이렇게 할게요. 아마 이제 수정하실 분들이 좀 많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적으신 분도 있을 거고요.